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인 와운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유망주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난주 이제 1월 11일에 DB하이텍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DB하이텍은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DB하이텍에 대한 매매 전략은 좀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난주 또 AS를 통해서 1차 목표가 도달했다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가져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전략은 심플했죠. 달리는 말에서 쉽게 내리지 말자. 시장 키를 쥐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차 목표가 지난주 제시해드렸던 63,000원도 도달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장주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글로벌 4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의 정전에 따른 반사익, 그리고 최근 8인치 웨이퍼 쇼티지에 따른 이런 가격 인상 호재까지도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DB하이텍뿐만이 아니라 테스라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등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3차 목표가 73,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도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만 최근에 높아져 있는 변동성을 감안해서 이제 익절가, 즉 익절하면서 편입 제외할 수 있는 가격을 57,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시모스 이미지 센서 가격의 40% 인상 관련된 소식까지도 같이 나왔었죠.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CIS라든지 DDIC, TMIC, 즉 드라이버 IC나 이런 전력 반도체까지의 가격 인상까지도 점쳐질 경우에 DB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쇼티지까지도 계속해서 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보았을 때 목표가, 익절가 상향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3,000원, 3차 목표가로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7,000원까지 높여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하이텍 계속해서 보유 전략을 추진 가운데 3차 목표가까지 나왔네요. 73,000원까지 보유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자라고 하셨고, 자, DB하이텍과 함께 사마 콘덴서도 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마 콘덴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실까요? 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이런 개별적인 그리고 호재를 띠고 있는 종목별로 종목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8만 원 정확하게 도달한 이후에 현 시점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시장의 흔들림과 함께 일부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이제 더 끌고 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따른 그리고 목표가 도달에 따른 이런 편입 제외 관점에서 사마콘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일부 흔들린 이후에 지금 현 시점 11선 깨진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추세선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업황 자체의 변동 자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각각 가지고 있는 칩의 쇼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동소자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MLCC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 호황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MLCC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장용 MLCC의 이런 매출 포션의 상향과 더불어서 확실한 구조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전체 MLCC에서 전장용 MLCC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에 달하고 거기에 60%는 LG전자 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즉 LG전자 전장사업부 구조적 성장과 함께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와 더불어서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2015년부터 현대차의 이런 DC링크 이런 부분을 통한 전장용 MLCC도 현대차 그룹과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의 이 GMP 그리고 차량의
전장하우 수혜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기업인 거는 사실인데 일단 목표가 도달했고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5일선, 10일선 깨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팔겠다 말씀을 드린 만큼 사마콘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 11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목표가 도달했다는 편입 제휴로서 일단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마콘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과 함께 또 어느 정도 편입을 좀 제외를 하면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좀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갈 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오늘 네. 제가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수급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의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이 되는지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CIS거든요. 근데 CIS와 밀접하게 또 연관 지어 있는 바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종가 공략주로 트레이딩 바이로스 관점을 갖고 있는 종목은 바로 TSI입니다. TSI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가파르게 지금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숨겨져 있는 히든 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CIS 오늘 앞서서도 거래대금 10위권 안에 들어올 정도로 시장의 힘과 에너지가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농화성이라든지 여타 그 2차 전지 전고체 수혜주 찾기가 꾸준히 진행 중에 있거든요. PSI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믹싱 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연속 믹서로서 고밀도 소재 믹싱 분야에 이게 그 전고체 배터리 쪽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로서 지금 수혜주로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뉴페이스, 프레시한 종목들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이런 틈새 전략으로서 계속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TSI 사실 오늘 시장이 흔들리기 전만 하더라도 앞서 한 25% 넘게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한 11%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시장이 흔들리지만 않았다면 이런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TSI 한번 짧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신사업으로서 수소 연료전지 믹싱 시스템 수주 진행을 하면서 연료전지 소재형 장비 또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TSI 소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로는 오늘 거의 왔다 갔습니다. 2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오늘 기록했던 저가 14,900원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시장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도 CSI 흐름이 좋은 가운데 TSI도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TSI까지 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장 네. 마감 이후에 15시 30분부터 와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박창균 클릭해 보시면 바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친환경차 그중에서 전략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매일 아침 제가 유튜브, 카톡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 이런 부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발주맨 박창균 혹은 박정희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창윤 파트너의 와운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세시구조대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창봉 대표께서는 역시나 좀 계속해서 잘 나가는 업종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하셨는데 반도체 관련돼서 또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하셨군요. 네. 네. 자화전자인데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기왕이면 샀으면 좋겠고
IT 중소형주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화전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아마 사업 보고서 열어보면 최근 3년 동안 적자일 겁니다. 왜 갑자기 적자가 났느냐? 국내는 이제 많은 2차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있는데 자화전자가 삼성에 왜 밑보였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은 자화전자가 한때 잘 나갈 때 그 물량을 파워릭스가 다 가져갔었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까지 보면 자화전자와 파워릭스의 어떤 주가나 실적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는데 지금 올해도 보면 이제 자화전자 주가가 연말 이후부터 많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다시 이제 이 자화전자가 일정 부분 삼성의 카메라 모듈 부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져온다는 거고 정권가에서는 3년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거론이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 3천대 후반의 매출에 100억 전후의 적자였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왜 이 회사가 하는 게 뭐길래 두 가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AFA라고 해서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OIS라고 그럽니다. 손떨림 방지 시스템. 근데 AFA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우리가 말하는 줌 폴리드 줌 카메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폴리드 줌 관련주를 볼 때는 자화전자가 AFA로 보는 거고 또 하나가 OIS라는 거 손떨림 보정이라는 거는 상당히 비싼 겁니다. 비싸 보기 때문에 보통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삼성이 A 시리즈, J 시리즈 같은 보급형에 들어가고 중국도 지금 하웨이는 7, 8위까지 밀려 있고 기타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OIS를 높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화전자는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된 거죠. 그 관점으로 자화전자 지금은 적자지만은 증권사들이 올해 흑자를 보는 그 이유를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최근에 MC넥스처럼 잘 간 이유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MC넥스나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잘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서 차량용 카메라 전기차용 관련 전장을 하는 회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한 내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산업이란 기업이 하고 있는 PT시트라는 사업 자체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의 흑자와 자동차 부품 부분이 복합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오늘 조금 올랐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화가 한때 잘 나갈 때 한 3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적자 나기 전에는 3만 원까지 갔던 주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중기주가 될 것 같은데 3만 원 돌파 이상까지 좀 가져가 보시고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서 손절은 2만 원대 좀 짧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 대표님께서는 오늘 자화전자를 또 유망주로 주셨고요. 이성훈 과장께서는 내일장 유망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CJ제일제당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뭐 경기 방어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CJ제일제당 음식료와 경기 방어주 색깔이 좀 작년과 재작년에 좀 묻혔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 시장에서의 좀 관심은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이는 그 관점에서 낙폭을 좀 제한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선택할 때 음식료 업종도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CJ 대한통운을 제외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공식품이죠. 이 4분기 때도 역시 그 작년 4분기 때도 가공식품의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5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 그 실적은 올해 CJ제당 상반기까지만이라도 이 CJ제당의 주요 어떤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 어떤 그 식품 쪽 외에 바이오 쪽도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ASF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제 열병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국 쪽에서 어떤 옥수수나 여러 가지 밀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해서 올해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 쪽의 바이오 사업부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키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차익실현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민감주보다는 이 CJ제일제당도 많이 올랐지만은 어떤 좀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CJ제일제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6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0만 원 좀 짧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손절가에 대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빨리 대처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성훈 과장께서는 CJ제일제당을 내일장 유망주로 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략 지금까지 하창봉 대표님, 이성훈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